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시장 잘 대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리고 8월 달 어떻게 우리가 증시를 바라봐야 되고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자, 이 증시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사실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과연 우리가 이 수익률을 따라올 수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선이나 방산, 원전, 그 다음에 전력, 화장품, 엔터 이렇게 해서 큰 틀로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그 속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사실 큰 수익을 못 보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7만 원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7만 원 구간에서 과연 매집하면서 현재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변동성 구간,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 변동성 구간이 거의 3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거의 4개월 동안에 이 변동성 구간이 나왔죠. 자, 이 속에서는 뭐 유상증자 이야기도 있었고 굉장히 좀 암울한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도 결국에 이 하나오션이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게 물론 이 트럼프발 마스카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결국에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도 편입이 될 수 있었고 조선주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변동성 구간을 참아내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종목에 대한 상세적인 분석과 가장 트렌드가 우선적으로 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8월달 이후의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관련주들이 가장 메리트가 있을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자,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 멀티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자,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종목이 저평가되었냐 아니면 고평가되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죠. 자, 그런데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게 나타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 종목의 이익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외부적인 요건, 뭐 예를 들면 뭐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멀티플은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수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익은 동일한데 어떤 외부적인 요건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나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죠.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좀 그렇죠. 지금 뭐 어닝 나오는 것들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이 기대감, 시장에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멀티플에 대한 배수는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 고평가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평가, 저평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이 요건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오늘 방산주 같은 게 순간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죠. LIG 넥스원 보시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판단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로 지금 하락이 나온 이유가 러시아 종전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가 급락이 나왔던 건데, 자, 그러면 이 이슈를 통해서 이익 구조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익이 내려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주가도 같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익이 내려가기 때문에 멀티플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멀티플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같은 가격대인데 이익이 내려가게 돼버리면 이 고평가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는 저절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슈가 이익 구조와 크게 상관이 없다. 이번에 구조가 이익 구조와 크게 상관이 없다. 자, 그런데 이 주가만 내려갔다. 자, 그렇게 되면 멀티플은 어떻게 되죠? 멀티플도 내려가죠. 왜냐하면 이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히려 이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자면 제가 특히나 올 한 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죠. 특히나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이 7만 원대 구간에서는 바로 매수를 받아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상승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눌림 구조가 나올 때 이때 나오는 이슈들이 대부분 뭐 유상증자 그리고 뭐 관세 이슈, 이 조선업
산업에 대해서 이익을 해칠 만한 요건들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눌릴 때 매수해 가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을 바라볼 때, 그리고 눌림 구조를 바라볼 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그 비관적인 이슈, 자,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는 거죠. 자, 이 눌림 구조가 과연 이 종목의 이익을 앞으로 해칠 만한 이슈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자, 만약에 이러한 시장 이슈가 단순한 노이즈다, 즉 해당 종목의 영업이익, 실적과 무관한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봐도 되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별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 탄력도를 보이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법 개정안이 시장에서 충족할 만한 이슈로 빠르게 민주당 쪽에서 발표를 해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바로 이 약달러가 진행이 되면서 달러가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시장까지 맞물린다면 증시는 계속적으로 조정 없이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하게 된다면 증시는 기본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더라도 그 속에서 이전만큼, 즉 4월달 5월달만큼의 강한 각도, 즉 엄청난 가파른 각도가 아니라 적절한 이 조정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영역을 그려준 다음에 이슈가 나올 때 막 돌파해 준다든지 이러한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별로 대응하는 장세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익 대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구간의 종목들을 찾아야 되고, 그 종목들은 대부분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자, 안다고 하는 게 결국에 시장에서 주도주 흐름이 나오는 게 다 이렇게 이익이 성장을 하고 내년도 이익도 성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고, 자, 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이익을 해칠지 않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눌림 구조의 종목들을 잘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선 쪽에서 정리해 드리자면, 자, 이 조선 쪽에서는 저는 이제 하나오션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는데, 아직 막 좀 메리트가 있는 눌림 구조가 나오지 않았죠. 자, 그래서 요번에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사그라들고, 이 삼성중공업도 상분기 어닝 시즌 전에 한 번 정도의 이 조정 구간을 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구독자분들에게 언급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섹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조선은 아직 눌림 구조가 나온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강조드렸던 하나오션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보유자분들이시라면 하나오션 지속적으로 홀딩해 보고, 만약에 편입 못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방산이 있겠죠. 방산은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편입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종목은 곧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이 제가 강조드렸던 화장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 엔터 쪽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섯 번째는 반도체인데, 사실 반도체는 좀 이야기가 좀 많긴 하죠. 특히나 종목별로 흐름이 갈릴 것 같아서 일단 다섯 번째로 좀 이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산 쪽에 봐야 될 거 제가 언급을 드렸죠.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메리트가 좀 높다. 왜냐하면 현재 이 바닥권 대비 올라왔던 폭을 봤을 때 이익은, 앞으로의 이익 3분기 4분기 이익은 좋아질 것인데, 아직 현재 구간 주가 대비해서 멀티플이 나머지 방산주에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한 편에 속한다. 자,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왔던 상승폭이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 한국항공우주의 이 레인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정말 최악의 눌림이 왔을 때는 8만원, 그렇지만 이 8만원 중후반대 이 레인지 내에서는 우리가 이 3분기 4분기를 바라보고 좀 모아가도 되는 그러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방산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풍산이라는 종목이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 전망치에 멀티플을 구해보면 한 9배 정도 나오거든요. 다른 방산주 20배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 9배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자, 물론 좀 사업군이 좀 다르긴 하죠. 풍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쪽에 탄약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멘텀이 시장에서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는 크게 부각되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20배 그리고 9배 과연 어느 정도 한 15배 정도만 저는 따라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만약에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구간 전후부터는 저는 좀 이제 모아가는 흐름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닝도 조금 안 좋았고 2분기 어닝도 조금 안 좋았죠. 자, 그런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이 조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나오지 못했어도 3분기, 4분기 어닝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1만 원 구간에서는 적절한 좀 매수를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탄약에 관련해서는 한번 좀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탄약을 공급했죠. 자, 근데 이 탄약의 공급량 자체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재고를 축적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자, 이 재고를 축적하는 기간이 뭐 1분기, 2분기만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탄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기존에 소비했던 양 자체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 량을 전부 다 소비했기 때문에 적정의 재고까지 늘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주와 수주가 이어지는 게 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를 축적하는 기간에는 계속적으로 어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재고를 축적하는 기간이 뭐 1분기, 2분기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을 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눌리면 좀 매수해주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종목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리콘2가 좀 메리트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 최근에 이 실리콘2의 노이즈가 나왔던 내용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최대 주주의 좀 매도가 있었죠. 자, 이 최대 주주의 매도가 왜 나왔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상속세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대 주주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적인 수익을 취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안타깝지만 상속세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유 물량을 조금 축소한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나올 물량이 지금 유통 물량 중에서 0.0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한 300억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최대 주주의 매도로 인해서 단기간 하루 이틀은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실리콘2가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실리콘2가 다들 아시다시피 유통업체죠. 화장품의 최대 유통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실리콘2가 지금 뭐 미국 법인, 동남아 법인, 그 다음에 유럽 법인을 설립했죠. 유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이 화장품의 1위 기업으로 등극한 APR이 원래 실리콘2의 유통을 주면서 이 실리콘2에서 유통을 통해서 유럽에 공급을 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APR이 직접적으로 유럽 법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실리콘2에 유통을 줬었는데 직접적으로 유럽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까 이 실리콘2의 이익이 좀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장의 의문점이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럽과 미국 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상당히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올리브영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온라인, 뭐 네이버 쇼핑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화장품을 대부분 좀 저렴하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죠. 자, 그런데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쪽은 아직도 80%가 오프라인 시장에 가서 직접 사는 구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유통망이 바로 이 B2B 유통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B2C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라인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이 B2C 망을 통해서 바로 소비자로 연결되는 이러한 유통망을 구축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럽이나 미국 쪽은 아직도 B2B 이 기업에서 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납품을 하고 그 납품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도 B2B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 결국에 이 실리콘2의 B2B 망을 활용해서 유럽 시장을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게 APR이기 때문에 APR 역시 지금 B2B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B2C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리콘2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영상 초반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이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는 조정 구간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현재 구간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에 대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내년도의 영업이익을 전망했었던 멀티플을 구해보게 되면 한 17배, 한 16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동종 업계 대비해서 20배가 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좀 무난한 흐름, 무난한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세 번째 엔터 쪽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엔터는 저는 두 가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전에 엔터에 대해서 조금 걱정, 우려심이 나왔던 게, 이 MRO 관련해서 만약에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에 대한 군함을 보수하게 되면 중국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겠죠. 자, 그래서 이 한한령 해제라든지 지금 엔터 쪽, 그리고 중국 소비재 쪽에 좀 침체가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중국 쪽에서 지금 한한령을 다시 한번 하겠다느니 아니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엔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SM 최근에 실적 발표 크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다시피 어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이익을 볼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거냐.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 기본적인 산업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산업 사이클이 어떤 일정한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산업 사이클도 있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올라가는 산업 사이클이 있죠. 자, 그런데 엔터는 사실 성장하는 산업 사이클에 속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나 23년도에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왔던 구간이 24년도, 25년도 오면서 하락이 좀 있었고 다시 한번 어닝을 회복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SM을 그리고 YG엔터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증권사라든지 각 기관에서 전망하는 이익 전망치가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망하는 이익 대비해서 10%에서 15%는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자, 중국이 최근에 소비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거대한 국가이고 이 자금력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는 순간부터 기본적인 엔터주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10에서 15%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SM 그리고 YG 엔터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사이클로 사실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해도 무방을 하죠. 23년도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을 때 이때도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온 거고, 24년도에 침체를 겪은 게 결국에 이 실적이 내려갔기 때문이고, 지금 다시 한번 실적이 올라가는 시즌과 맞물려서 한한령 해제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에 있어서도 이 콘서트 매출액 그리고 굿즈 판매량 있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터주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방시혁 회장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 개별적인 이 총수의 리스크가 풀리게 된다면 하이브 역시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구간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상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이전 23년도에 대한 회복도가 굉장히 느렸죠. 그 느린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방시혁 회장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 구조가 나왔던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빠르게 해소하기 시작한다면 하이브는 급격한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BTS에 대한 이슈로 엄청나게 올라왔던 거고, 지금 하이브 쪽에서도 사업군을 다양화하고 있죠. BTS뿐만 아니라 신규 그룹을 통해서 이 사업의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브를 요건을 바라볼 때 이 방시혁 회장의 리스크만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좋은 구간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리스크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SM이라든지 YG 엔터 위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일단 방산 그리고 화장품 엔터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전력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상 효성중공업이 대장인데 현재 구간에서 좀 신규 매수 접근은 상당히 좀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우리가 지켜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좀 길어진 만큼 제가 다음 주에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반도체를 그냥 아예 좀 잡고 그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세 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시각을 바라보는 어떻게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 단계 조금 구독자분들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전망보다는 이제 섹터별로 온도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놀린 종목들 위주로 현재 구간에서는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